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3시 40분부터 이곳 복합문화공간 여원에서 방문객이 즉석 참여하는 전북의시 낭송대회를 시작할 텐데요. 방문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1분과 우수상 2분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4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유대준 시인의 살구나무, 김현조 시인의 무궁화, 송희 시인의 사랑이여, 그리고 정재영 시인의 가을은 슬프고 아름답다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애우지 않고 원고를 보고 낭송해도 무방합니다. 선착순 15명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5분입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의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이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곳 전주 복합문화공간 여원의 유미숙 대표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유미숙 대표는 대한민국 공연신앙송 분야를 개척한 최고의 권위자이며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장이기도 합니다. 유미숙 대표를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 전주가 오늘 왜 밝고 환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국에 계신 시를 사랑하시는, 낭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전주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곳 전주의 아주 명물이라고 하면 명물인 멋진 4분의 시인분의 시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회는 무시하시고 좋은 시어 마음껏 이곳에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멋진 낭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쁜 시간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시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대준 시인님, 네, 김현조 시인님, 송희 시인님, 정재영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은 모두 15분이십니다. 심사위원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현선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흥식님, 노금선님,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문은경님, 박영애님, 박춘희님, 변규리님, 송병원님, 송영임님, 유미숙님, 이루다님, 이종숙님, 전미진님, 주성혜님, 최도수님,
네, 이름 가나다 순으로 김현선님이십니다. 네, 광주에서 오신 알파크 회원이십니다. 네, 다음 노금선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오신 알파크 회원이십니다. 다음 문은경님이십니다. 성악가이기도 한데요. 이것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박영애님이십니다. 옥천에서 오신 지용 신앙송협회 사무국장 역임이십니다. 다음 박춘희님이십니다. 충남 아산에서 오신 윤솔 신앙송 스튜디오 원장이십니다. 다음 변규리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오신 신앙송 예술인협회 대표이십니다. 다음 송병호님이십니다. 이곳 전주에서 오신 한글 낭독협회 대표이십니다. 다음 송영임님이십니다. 전북 전주에서 오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유미숙님이십니다. 이곳 여원 대표이시고요. 오늘 귀한 장소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장님이십니다. 다음 이루다님이십니다. 조금 전 안중건 연기로 감동을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신앙송 수상자 모임 알파크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다음 이종숙님이십니다. 세종에서 오셨고요. 저희 ETV 문학 채널 리포터이며 세종신앙송 예술인협회 대표입니다. 다음 전미진님이십니다. 세종에서 오셨고요. 한국신앙송 전문가협회 청주지회 부회장이십니다. 다음 주성애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오셨고요. 저희 ETV 문학 채널 기국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도수님이십니다. 광주에서 오셨고요.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9번이나 대상을 차지한 구관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상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줄 심사위원께 다 같이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자리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 계셔야 합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서로 상의하지 않기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1위, 2위, 3위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심사위원분들 아셨죠? 네. 3명 중에 어느 한 분을 끼워 넣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심사하시면서 최종 3명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심사하여 1위, 2위, 3위 명단을 저희 문학 채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시청자분 중에서 몇 분께는 저희 신앙송대회 고정심사위원회 기회를 저희는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8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바다신앙송대회 시청자 심사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수상하신 분들과 모두 일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심사자 부분에서는 추가로 상을 받으실 분이 이번에는 안 계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했던 시청자 심사 부분 추가 시상은 없습니다. 현장의 심사위원이 11분이었는데요. 심사위원이 많다 보니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15분의 심사위원분들이십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의 심사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그 11번째인 전북예시 낭송대회 그 본격적인 경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세종에서 왔고요. 네. 강수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정재영 시인님의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준비했습니다. 네, 1번 강수민님 낭송 듣겠습니다.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정재영.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도 붉게 물이 들면 가을일까요? 가을이 그려내는 황홀한 슬픔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가을입니다. 슬픔도 물이 들면 낙엽 치듯 떨어질까요? 바람보다 가볍게 이별하는 법을 가을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붉은 나비때 우르르 솟아오르는 숲, 눈시울 붉은 낙엽을 보았습니다. 별이 지듯 빛나던 그대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슬픔도 물이 들면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까지도 이토록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산시에서 온 강영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현조 시인님의 네. 무궁화입니다. 네, 아산에서 오신 강영자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 년을 사랑하자고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서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목숨이 되었건만 날이 저물면 그대로 끝날 것 같던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생울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 살에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심은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낮을 밝히었다. 바람의 무게에도 쉬 꺾이지 않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민족의 한알 가득 부호된 문장들로 날리었다. 흙 속에 담긴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비상을 꿈꾸는 새들의 각오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의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우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맛비에 단군과 신라가 일제히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대전에서 온 기록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유대준 시인님의 네. 살구나무입니다. 네, 대전에서 오신 김옥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에 가면서도 애미는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불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거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맷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샘. 그 슬픔이 기계에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팔남매 키운 풍성한 젖가슴이 텐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처럼 쪼글쪼글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네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청주에서 온 김경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유대준 시인님의 살구나무. 네, 청주에서 오신 김경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시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매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계에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의 기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텐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쪼글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참가자분 김도연님은 오늘 불참했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요. 세종에서 온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유대준 시인의 살구나무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세종에서 오신 김민정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시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는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밑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매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계에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의 기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뱃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쪼글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서 온 김창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현조 시인님의 무궁화를 하겠습니다. 네, 옥천에서 오신 김창영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년을 사랑하자고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서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목숨이 되었구만. 날이 저물면 그래도 끝날 것 같던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생얼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살의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붉은 단심은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낯을 밝혔다. 바람의 무게에도 시 꺾이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민족의 하늘 가득 부어댄 문장들을 날리었다. 흙 속에 담근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비상을 꿈꾸는 새들의 각오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에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우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마비의 당군과 신라가 일체일이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 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다음 8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온 박숙경입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유대준 시인님의 살구나무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신 박숙경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슬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메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계에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매 키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뱃말 위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쪼글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9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대전에서 온 박은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현조 시인님의 무궁화 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오신 박은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년을 사랑하자고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가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목숨이 되었건만 날이 저물면 그대로 끝날 것 같던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 불 때마다 생울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 살의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붉은 단심이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낯을 밝히었다. 바람의 무게에도 시 꺾이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 민족의 하늘 가득 부호된 문장들로 날리었다. 흙 속에 담긴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비상을 꿈꾸는 새들의 각오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의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우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맛비에 단군과 신라가 일제히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부산에서 온 배정숙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김현조 시인님의 무궁화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배정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년을 사랑하고자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서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목숨이 되었건만 날이 저물면 그대로 끝날 것 같던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생울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 살의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붉은 단심은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낮을 밝히었다. 바람의 무게에도 시 꺾이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민족의 하늘 가득 부어댄 문장들로 난리였다. 흙 속에 담긴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비상을 꿈꾸는 새들의 각오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의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우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맛비에 당군과 신라가 일제히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끝나고 이제 중반전에 들어갑니다. 11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대전에서 온 배진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현조 시인의 무궁화입니다. 네, 대전에서 오신 배진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년을 사랑하자고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서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다가서면 다시 목숨이 되었건만 날이 저물면 그대로 끝날 것 같던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생울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 살에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붉은 단심은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낮을 밝히었다. 바람의 무게에도 쉬 꺾이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민족의 하늘 가득 부어댄 문장들로 난리였다. 흙 속에 담긴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비상을 꿈꾸는 새들의 각오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에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우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맛비에 당군과 신라가 일제히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2번째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온 이미숙입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살구나무 유대준 시인. 네, 의정부에서 오신 이미숙님 낭송 들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을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 잘 있고 선이와 저리도 잘 있냐? 라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아이고 색깔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잠깐 주름 속을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몇 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계에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발람에 키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툇마루에 말라붙은 살구꽃잎같이 쪼글쪼글 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3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온 전옥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네, 유대준 시인의 살구나무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에서 오신 전옥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니는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몇 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게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풍성했 팔남매 키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팻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쪼글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4번째 참가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서울에서 온 진성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유대진 시인님의 살구나무. 네, 서울에서 오신 진성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살구나무 유대준. 쏙쏙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에 갔다. 검버섯 덕지덕지 핀 슬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던 옷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미 잘 있고 선이와 철이도 잘 있냐며 어머닌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곱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갈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테이블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몇 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 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 그 슬픔이 기게 읽힌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팔남에 키운 풍성했던 젖가슴이 팻마루에 말라붙은 살구꽃잎같이 쪼글쪼글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5번째 참가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합니다. 네, 부산에서 온 최봉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정재영 시인님의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네, 부산에서 오신 최봉준님 낭송 듣겠습니다.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정재영.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그대 떠나서 남긴 슬픔도 붉게 물이 들면 가을일까요? 가을이 그려내는 황홀한 슬픔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가을입니다. 슬픔도 물이 들면 낙엽지듯 떨어질까요? 바람보다 가볍게 이별하는 법을 가을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붉은 나빗대 우르르 솟아오르는 숲 눈시울 붉은 낙엽을 보았습니다. 별이 지듯 빛나던 그대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슬픔도 물이 들면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까지도 이토록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6번째 참가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6번째.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합니다. 세종에서 온 최형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송이 시인의 사랑이여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오신 최형수님 낭송 듣겠습니다. 사랑이여 송이 사랑이여 밤 부스럼을 쪼아 아침을 여는 새 소리라든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해의 손길이라든가 갯벌에 애기살들이 발가락 틈을 비집고 들어와 종일 깍지 껴주던 사랑이여 이런 부드러움을 알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마음이 복숭아 껍질처럼 꺽꺽한 날엔 이 부드러움에 대고 몇 날씩 문지르곤 합니다. 오래된 슬픔과 가만 뒹굴어보고 한밤중 달을 찾아 구름 사이사이 뒤지다 보면 매미울음 덮고 선잠든 어둠이 얼마나 지독하게 빛나던지요. 이 모두 사랑을 만지는 일입니다. 두근거림의 새로운 뜰이여 두근거림의 환한 빛이여 결코 서러울 것 없는 삶의 매 순간들이여 사랑을 따라 어둠이 내려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을 따라 천둥이 쳐도 괜찮았습니다. 어둠 한 줌도 천둥 한 마당도 모두 사랑에 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사랑이여 말리 밖으로 휘돌 때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심어주어 참 고맙습니다. 사랑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7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서울에서 온 박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정재영 시인의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네, 서울에서 오신 박영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정재영.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도 붉게 물이 들면 가을일까요? 가을이 그려내는 황홀한 슬픔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가을입니다. 슬픔도 물이 들면 낙엽지듯 떨어질까요? 바람보다 가볍게 입어라는 법을 가을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붉은 나비때 우르르 솟아오르는 숲, 눈시울 붉은 낙엽을 보았습니다. 별이 지듯 빛나던 그대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슬픔도 물이 들면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대 떠나며 남긴 슬픔까지도 이토록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8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에서 온 전명옥입니다. 네, 그러면 반갑습니다. 우리 전명옥님 어떤 시 하신다고 그랬죠? 송이 시인님의 사랑이요. 네, 부안에서 오신 전명옥님 낭송 듣겠습니다. 사랑이요. 송이. 밤 부스럼을 쪼아 아침을 여는 새소리라던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해의 손길이라던가 개펄의 애기 살들이 발가락 틈을 비집고 들어와 종일 깍지 껴주던 사랑이여, 이런 부드러움을 알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마음이 복숭아 껍질처럼 꺽꺽한 날엔 이 부드러움에 대고 몇 날씩 문지르곤 합니다. 오래된 슬픔과 가만 뒹굴어보고 한밤중 달을 찾아 구름 사이사이 뒤지다 보면 매미 울음 덮고 선잠 든 어둠이 얼마나 지독하게 빛나던지요. 이 모두 사랑을 만지는 일입니다. 두근거림의 새로운 뜰이여, 두근거림의 환한 빛이여, 결코 서러울 것 없는 삶의 매 순간들이여, 사랑을 따라 어둠이 내려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을 따라 천둥이 쳐도 괜찮았습니다. 어둠 한 줌도 천둥 한 마당도 모두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사랑이여, 만리 밖으로 휘돌 때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심어주어 참 고맙습니다. 사랑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번호인 것 같습니다. 19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세종에서 온 황재문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김현조 시인님의 무궁화입니다. 네, 세종에서 오신 황재문님 낭송 듣겠습니다. 무궁화 김현조. 천만년을 사랑하자고 맹세할 때 나는 몰랐다. 하루 지나면 무너져 내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목숨. 한 발짝 다가서면 마음 하나가 꽂히고 마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목숨이 되었건만 날이 저물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별빛의 무게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생울음이 별똥별로 쏟아져도 나는 참말로 몰랐다. 온살에 핏발이 5갈래로 번져가고 붉은 단심은 노란 깃발을 날리며 낮을 밝혔다. 바람의 무게에도 시 꺾이는 꽃모가지 받들어 한민족 하늘 가득 부호된 문장들로 날리었다. 땅 속의 목숨들은 뒤를 부탁하지 않았고 이상을 꿈꾸는 새들의 가구가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딸랑거리는 햇살을 딸랑거리며 햇빛이 짤랑거리며 서리꽃을 피워냈다. 내 몫의 사랑이라는 꽃이 그림자를 지으며 피어나고 있어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장맛비에 안군과 신라가 일제히 떠내려와도 아리랑처럼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6월이 돌아오면 꽃은 저절로 피어났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이여 나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자 모든 분들의 낭송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시를 제공해 주신 네 분 시인님을 앞으로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시인님, 유대준 시인님, 송희 시인님, 정재영 시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네, 자, 제 옆에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예, 또 그렇게 되는군요. 자, 제 옆에 계신 먼저 오늘 김현주 시인님의 시가 뭐였었죠? 네, 본인이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 시를 낭송해 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100년 더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무궁화는 글쎄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데 갔다 오느라고 그 시집이 몇 권 남았거든요. 제 시집이 안 팔렸어요. 그 시집이 남았는데 센스가 없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와서 무궁화 한 사람들만 줄 것을 다른 분은 안 주시고 안 드리고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면 다른 건 다 아시니까 구당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동이족은 희한하게도 쑥과 마늘을 2주 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데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무궁화가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한데도 좀 천대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아시아가 보면 무궁화가 진짜 귀하게 잘 팔립니다. 호텔 앞에도 굉장히 멋지게 해놓고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엉터리 이 졸시를 낭송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것보다 그것을 읽고 낭송하기 위해서 드린 정성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정재영 시인님. 저는 이름이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정시가 뭐였었죠? 다시 한번.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했는데요. 가을은 슬픔도 아름답다. 오늘 네. 이렇게 전국적인 낭송가들이 유명한 낭송가들이 온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시집을 가지고 와서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와주신 낭송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행히 오늘 시집을 3권 왔는데 3분이서 낭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장사가. 그래서 오늘 낭송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유미숙 회장께서 유명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낭송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에 그렇게 잘 쓰는 시인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전주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좀 부탁드립니다. 송희 시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송희 시인님의 지정시가 뭐였었죠? 사랑이요. 큰 소리를 다시 한번. 예,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15분쯤까지 사랑이요를 아무도 안 해서 아무도 안 하면 내가 나와서 해야지 했더니 두 분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요를 하는 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았어요. 특히 남자분 한 분하고 부한분이 하셨는데, 그 부한분은 목소리가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낭송에 아주 적합하고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부한분이라고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때요? 목소리 정말 독특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낭송을 타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분이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분이 변명해 드리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원래 사랑이요 쓰자마자 나간 시가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나중에 수정한 시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심사위원석에 준 시와 자기가 암송한 시가 다르구나 하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여쁘게 봐주세요. 네. 정말 전주에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여기가 장소는 좁지만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성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유대준 시인님 말씀 듣기 이전에 오늘 심사위원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심사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상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심사위원분 중에서 제출하지 않으신 분 빨리 제출해 주세요. 혹시 깜빡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범인을 찾았습니다. 항상 범인은 가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대준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제 시를 사랑해주고 낭송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시인님, 예. 오늘 지정시가 뭐였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하실래요? 시인님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나 둘 셋. 네. 예, 아무튼 제 시 살구나무를 많이 낭송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전북의 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시를 쓰면서 앞으로 전북의 시를 더 널리 알리고 전북의 좋은 시들을 더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더 낭송할 수 있고 더 그 시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ETV 문학 채널이 준비한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 그 11번째 대회인 전북의 시 낭송대회 전주 복합문화공간 여원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달 10월 7일에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더불어 열리는 고두현시 낭송대회가 있겠습니다. 10월 7일 경상남도 남해 독일마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